오늘 발표된 대형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에 인위적인 합병은 제외됐지만 정부는 더 강력한 자구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옛 39사단터의 토양오염 조사 범위가 축소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창원시는 아파트 분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김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서 김해시가 내걸었던 지역 환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려수도의 명물인 통영 케이블카가 오늘 누적 탑승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케이블카 최단 기록을 세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위기 상황에 놓인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대형 조선사에 더 강력한 자구 계획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 상공계와 노동계는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엇보다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며 인위적인 회사 합병 방안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 상공계에서는 안도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체질 개선을 위한 대형 조선소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더 너무나 힘드니까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좀 빨리 바닥을 채워주면 좋겠다는.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실업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등 단서를 달았지만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거제시는 전담부서를 다음 달 꾸립니다.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 자체를 좀 빨리 해서 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계는 오늘 정부 발표에 새로운 것이 없다며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빅3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했을 뿐이고 중형조선소나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없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인원 감축과 자산 매각 등 정부가 요구한 추가 자구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옛 39사단터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대량 검출된 사실, KBS 취재 결과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 데다 이를 민간 사업자가 미리 지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토양 오염 사실이 드러난 옛 39사단터. 분양을 앞두고 굴착기가 쉴 새 없이 땅을 파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분양 전 정밀 조사를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분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염 관련 조사를 했던 상황에서는 1, 2단지는 오염 지파티였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앞둔 1, 2단지는 지난 2년 동안의 토양 오염 조사에서 빠진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데다 땅속 조사 깊이도 민간 사업자와 조사업체가 미리 정해놓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밀조사 전인 지난해 4월, 민간 사업자인 유니시티가 조사업체에 전달한 과업 지시서. 현행법상 토양 오염 조사는 15m 땅속까지 하도록 돼 있지만 지시서는 유류 창고의 경우 대부분 지표면에서 최대 7m까지, 0.4격장과 북면 사격장은 2m까지 하도록 시추 조사 깊이를 정해놨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는 이 깊이만큼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시추 조사에서 안반층 등이 있어 더 깊이 조사할 수 없었다는 업체 측의 주장과 다른 내용입니다. 토양 신뢰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건 없거든요. 비현대로 하는 거니까. 발표처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의견 발달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거죠. 창원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추가 조사 명령을 내리는 등 뒷북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중금속과 발암물질 오염 사실이 드러난 옛 39사단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협의체 운영이 추진됩니다. 창원시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되는 민간협의체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정밀조사 범위와 시기, 토양 정화 방법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유통권을 장악하고 있는 롯데가 지역 환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통재벌인 신세계도 김해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6월 김해에 입점 예정인 신세계 이마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2012년 김해시는 터미널 터였던 이곳을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해줬습니다. 이때 김해시가 내건 조건은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 등 5가지. 임시야구장 등 체육시설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체 공간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장 2달을 남기고도 주민 운동시설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4,400제곱미터를 편의시설로 확보했다지만 대부분 조경과 야외 공연장이고 운동시설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신세계 측은 구체적인 운동시설 설치 약속은 아니었다고 항변합니다. 회사가 예산을 들여서 터미널 건립 및 운영 중이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취지 자체가 그 체육시설이 아닌 그 50만 인구에 걸맞는 현대화된 터미널 확보였거든요. 토지 용도까지 바꾸면서 터미널 옆에 들어선 이마트의 한 해 예상 수익은 수백억 원. 하지만 체육시설 설치와 상생협약 등 핵심 2가지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를 잘 하기 위한 부대 시설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체육시설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닙니까? 김해시의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해시에는 대책 마련을, 신세계에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통영에 가면 꼭 타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려수도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케이블카인데요. 이 통영 케이블카 누적 탑승객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케이블카 가운데 최단 기록입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통영 케이블카 1,000만 번째 탑승객이 탄생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4박 5일간의 통영 거제 여행을 온 정성엽 씨 가족이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이순신 공원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공원에서 그냥 편하게 펼쳐지는 통영의 그 풍경이 너무나 지금 머리에도 계속 남아있을 정도로 인상적이어서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한번. 2008년 4월 개장 이후 8년 만으로 국내 케이블카 가운데 최단 기간에 세운 기록입니다. 인구 15만 소도시 통영 인구의 10배 가까운 130만여 명이 해마다 찾은 겁니다. 천혜의 한려수도 비경과 접근성, 주변 관광 인프라의 3박자가 큰 장점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도 큽니다. 탑승객 한 사람이 10만 원 안팎을 썼다고 가정할 경우 8년 동안 1조 원으로, 간접 효과는 한 해 1,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개장 이후 지난달 말까지 통영시에 173억 원을 현금 배당하는 등 시 재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996년 사업계획 발표 후 반발에 부딪혀 표류를 거듭하다 2002년 찬반 주민투표로 결정된 통영 케이블카. 8년 만에 국민 케이블카로 거듭났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 정치권이 가덕도 유치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최근 가덕도 신공항 특위를 구성해 부산시의 가덕도 유치 활동을 외곽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가덕도 신공항 유치위원장은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신공항 유치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사항을 서병수 부산시장이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민소환 불법 서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홍준표 경남지사에 직접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본부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홍 지사의 측근들과 박권범 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조직적으로 불법 서명에 관여한 혐의가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남 장애인 재활협회 회장 2취임식이 오늘 창원 리베라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11대 회장에 취임한 김태명 신임 회장은 창녕군 장애인협의회와 장애인 재활협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태명 회장은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향상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버스 종점 근처에서 세워져 있던 버스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근처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버스가 식당 안까지 밀고 들어와 출입문 등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69살 김모 씨가 시동이 걸린 버스를 내리막길에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대회가 여성농업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녕 남지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에 모두 983억 원을 투자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농업 인구 31만 1천여 명 가운데 여성은 52%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